안녕하세요. 어, 저는 서울 배명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항욱 교사입니다. 오늘 광신 방송예술고등학교 농구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에 대해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랜만에 8강 진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경기가 있어서 제가 광신상고에서 광신 방송예술고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음,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오늘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과 상호작용하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야 훨씬 이해가 쉽고 잘 될 텐데 아무래도 그런 점이 조금 제한되는 것 같아서 오늘 강연에 한계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대입에 대학을 진학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개의 장으로, 두 개 섹션으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체육 특기자 전형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체육 특기 학생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 없이 그냥 원서를 넣으면 넣으라는 대로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체육 특기자 전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진행되는지 알고 있으면 입시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불안이나 오해 또는 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체육 특기 전형의 이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체육특기자 전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체육특기자 전형 모집 요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육특기자 전형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체육특기자 전형 모집 요강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 레슨의 목적입니다. 입시가 최종 목표인 학생 선수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가끔 요즘은 최근에는 아주 많이 학부모님들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나누던 중 한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학교에 야구부가 있는데요. 야구로 대학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습니다. 하고 제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학생 선수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결코 일반 학생들의 입시보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경기 실적이 아주 뛰어난 학생들에겐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 선수들의 입시를 일반 학생들의 입시보다 결코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경험상 학생 선수들의 입시가 훨씬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농구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괜찮은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50%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기생들 말이죠. 일반 학생들은 대학 진학률이 73%나 됩니다. 학생 선수들은 50%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비춰보면 확실히 학생 선수들의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것이 그냥 느낌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입시를 지도해온 저는 학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잘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학생 선수 입시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학생 선수들이 입시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 선수라도 보통 학생 선수들이 자기 종목의 기량을 어떻게 끌어올릴까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사실 입시를 준비를 병행을 한다면 학생 선수 입시가 일반 학생 입시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 준비 과정에선 본인의 스포츠 종목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입시 노력도 해야 돼서 다른 학생들보다 노력이 2배는 더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2배 노력이 더 좋은 수월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 선수들에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된 체육 특기자 전형에 관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선수가 진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학생 선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진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업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 축구나 야구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때로는 보통은 여자 선수들이 직업 스포츠 선수가 바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농구는 보통은 대학을 진학 먼저 하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직업 스포츠 선수는 아니지만 비직업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직업 스포츠 선수란 대학을 의미합니다. 또는 돈을 벌지는 않지만 자기 선수로서 기량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팀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죠. 네. 3번째는 선수 생활을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선수 생활을 중단하는 경우 다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그냥 일반 학생으로 진학하든지 취업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진로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프로 선수, 또 하나는 대학 선수, 또 하나는 선수 생활을 중단하는 것. 선수 생활을 중단하고 일반 학생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든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생 선수들이 프로나 실업팀 선수가 되는 것은 학생 선수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 선수들에겐 그것이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분야이기 때문이죠. 직업 선수,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음에도 목표한 대로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많은 학생 선수가 직업 선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 선수들은 좌절과 실망을 맛보기도 하죠. 이런 학생 선수들에게 그런 노력은 편향된 노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을, 여러분들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농구나 여러분들의 스포츠 종목을 위해서 한 노력을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학생 선수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학생 선수들은 일방적으로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 선수 부족할 거야. 운동만 해서 공부 못할 거야. 일반 사람들보다 지식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역량들이 좀 더 낮을 거야. 이런 걱정을 해요. 일방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선수들이 꿈꾸는 삶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전, 여러분들의 노력은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의 노력과 도전을 함부로 폄훼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직업 선수가 된다는 것이
외부로부터 일방적 선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 선수에게는 아주 잔인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이 된다는 것, 대학 선수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외부에 있는 프로팀이라던가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사와는 다를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잔인하다는 표현을 쓴 거고요. 또 이게 왜 잔인하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선택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잔인하고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요. 학생 선수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학생 선수들의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학생 선수에게 대학 진학은 선수 생활의 연장 이외에 다른 의미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 프로에 진출하고자 하는데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그렇지만 프로가 된다는 것은 더욱 더 내 선택보다는 프로팀의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선택이 되지 않았을 때의 대안으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진로 전환을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진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서 다른 전공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농구를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연구하는 교수자를 만나는 연구자를 만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굉장히 확장해서 만약에 프로팀에 가지 못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진학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학에 진학하면 최소한 4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진로 전환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다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버는 거죠. 시간을 버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라 그럴까요? 다른 진로 분야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진학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진로 전환의 가능성을 여러 방면에서 타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죠. 학과 수업은 물론 복수 전공을 할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넓은 세계를 마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란 신분이 이런 도전을 인정하는 대학생들이 이런 도전에 박수를 쳐주는 신분이란 점에서 대학생 신분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학생 선수에게 대학 진학은 직업 선수로의 길, 선수 생활 연장, 그 이외에도 진로 전환을 위한 기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 선수의 대학 진학은 일반 학생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 선수의 대학 진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입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대학 입학과 관련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오는 용어들이 어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대입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요 용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집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집 단위라고 하면 학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모집 단위는 학과일 수도 있고 어떤 전공일 수도 있고 어떤 학과나 전공보다 사이즈가 큰 학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집 단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보통 학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학과 이런 게 모집 단위죠. 어떤 학교는 체육학과라는 모집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체육 전공을 모집 단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거보다 사이즈가 클 때는 체육학부를 모집 단위로 활용하게 됩니다. 모집 단위 학과로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다음은 전형 요소입니다. 전형 요소란 말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의 요소들의 점수를 매겨서 합산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점수를 산출하게 되는 요인을 말합니다. 이 요인들이 대학마다 차이가 있고 어떤 대학에서는 이거를 평가하는데 어떤 대학에서는 평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대학에서는 각 두 개의 대학에서 동일한 요인을 평가한다 그래도 어떤 대학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고 어떤 대학은 조금 덜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실적을 어떤 대학은 70% 반영할 수 있고 어떤 대학은 60%도 반영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전형 요소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전형 요소가 경기 실적, 학생부, 내신 성적, 출석,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그 다음 용어는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학생부 또는 생기부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고교 생활에 대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이 있죠. 여러분들의 성적도 들어가 있고 출석, 결석, 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의 태도, 뭘 배웠는지를 나타내주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보통 세특이라고 하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행동 발달 상황 등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학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학생부가 대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최저학력 기준은 말 그대로 대학이 요구하는 최저학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능 등급을 의미하지만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는 보통 내신 성적 등급 또는 내신 성적 등급을 못 맞추는 학생들은 수능 등급이 요구됩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세 곳이 있는데요.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학이 학생 선수들에게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대, 연대, 성대 이렇게 나름대로 여기도 성대를 S로 놓으면 스카이거든요. 체육특기자 스카이 대학에서 스카이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한다면 학교 수업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 보통 내신으로 산출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죠.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란 용어도 알아야 되겠어요. 수시 모집은 수능을 기준으로 어느 시기에 원서를 접수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겁니다. 수능보다 전에 원서를 접수하면 수시, 수능 이후에 원서를 접수하면 정시가 됩니다. 체육특기자 전형은 모두 수시 모집에만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는 원서를 6개 대학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6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개 대학의 체육특기자 전형이 하나이기 때문에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겠네요. 수능을 본 다음에 원서를 접수하는 정시 전형은 가군, 나군, 다군 각 한 번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체육특기자 전형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 모두 다 지원하게 될 겁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끝나면 추가 모집이 있어요. 정시 모집을 한 다음에도 학과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과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하는 모집이 추가 모집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서 대학 진학을 못해도 최근에는 추가 모집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잘 알아야 될 건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시에 합격을 했다가 대학 지원을 안 하고 나 정시로 갈 거야 하면은 정시 지원이 안 됩니다. 수시에 합격하면 반드시 수시에 가야 됩니다. 대학을. 또 정시에 등록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 삼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괄 합산 전형이 있고 단계별 전형, 혼합 전형 이렇게 세 개로 전형이 구분됩니다. 일괄 합산 전형은 모든 전형 요소의 점수를 한 번에 합산해서 한 번에 더해서 학생들의 순위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단계별 전형은 보통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단계에서 학생들을 한번 선발하고 그 학생들을 다시 불러서 2단계 전형을 실시하는 겁니다. 네, 보통은 1단계에서 경기 실적으로 2단계에서 거기에 성적을 넣어서 내신 성적을 넣어서 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 1단계에서 내신 성적으로 2단계에서 경기 실적을 반영해서 하는 방식이 있겠고 네, 그건 학교마다 조금 다르니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진학할 때는 여러분들이 체육 특기자임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 내가 이렇게 성적이 우수했어요, 기록이 좋았어요 하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경기 실적 증명서입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지요. 일반적으로는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난 이후에 지원한 학교로 별도로 경기 실적 증명서를 포함한 여러 서류를 다시 한 번 더 제출하게 됩니다. 원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데요. 경기 실적 증명서는 직접 가서 내도 되고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자, 이제 다른 용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진학하게 되면 체육 특기자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체육 특기자 전형은 고등학교 때 선수로 뛴 기록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네, 체육 특기자 전형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선수만 지원할 수 있고 선수 출신이죠. 학생 선수들의 경기 실적과 아까 말씀드린 학교생활 기록부, 우리 생기부라고 불리는 학생부 등이 주요한 전형 요소로 활용됩니다. 대학 진학에서 체육 특기자 전형은 1972년도에 생겨서 지금까지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체육 특기자 전형도 변형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최근의 변화는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이 의무화된 것이란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경기 실적만 괜찮으면 다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 학생부 반영을 학교생활 기록부, 내신 성적, 출결, 수업 태도, 행동 뭐 그런 것들이 기록된 학생부 반영이 의무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대학 입학 전형은, 그러니까 대학 시험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일반 전형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특별 전형은 특별한 지원 자격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특별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 특기자 전형은 선수들만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체육 특기자 전형도 특별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체육 특기자 특별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고 일반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해서 대학에 선발할 것이냐는 수험생이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일 때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됩니다.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가 돼요. 입학처에서.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1, 2학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의 입학처에 가면 아, 내가 대학을 갈 때 이 대학은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는구나 하는 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학생들은 고3이 되어서야 그걸 찾죠. 그리고 조금 늦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2가 되면 내가 대학에 어떻게 가게 될지 나온다. 그러나 다만 체육 특기자 전형은 조금 아쉬운 게 어떤 종목에 어떤 포지션의 선수를 몇 명 뽑을지가 사실 이땐 나오질 않아요. 고3, 5월이 돼서야 나옵니다. 네, 그래서 체육 특기자 전형은 조금 그 점이 아쉽다. 이렇게 되죠.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될 텐데 대학은 투명한 체육 특기자 전형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네.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불공정한 선수 선발이 체육 특기자 전형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정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미리 뽑은 애들이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학의 학생 선수들을 관리하는 체육부에선 종목별 선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체육부니까 코치 감독 선생님들이 종목별로 예를 들면 야구부, 농구부 선발 기준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발 기준을 교수위원회에 넘깁니다. 그럼 교수위원회에 소속된 대학 교수들이, 이분들은 그 코치 감독이 아니죠. 대학 교수들이 코치 감독이 세운 선발 기준이 적절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세우라 그러고요. 적절하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그 대학의 입학처로 넘어가서 그 대학의 입시 정책에 맞도록 세부 기준을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치 감독 선생님들이 어떤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내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들이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입시 비리가 있지 않느냐, 만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스템으로 다 막아놨기 때문이죠. 코치나 감독 선생님들이 입시에 심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네. 자, 작년 내용인데요. 네, 2024학년도 체육특기자 대입제도의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반영이 의무화된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전형의 학생부 교과 성적, 내신 성적, 출석 반영이 의무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입 전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정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모집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 종목은 포지션별 인원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고 하는 학생들을 막 뽑을 수 없고요. 미리 내가 어떤 포지션에 몇 명을 뽑겠다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감독 선생님의 입김이 차단될 여지가 있는 거지요. 체육특기자 전형의 면접과 실기고사의 외부위원이, 그러니까 그 대학 교수가 아닌 다른 대학 교수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법령입니다. 그래서
그 짜고 치는 게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이 함께 들어오거든요. 또한 체육특기자의 경기 실적 증명서가 개선됐습니다. 단체 종목에도 개인별 경기 실적이 발급되는 종목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슬쩍 껴들어갈 수 없다. 팀의 이름만 올려놓고 팀 성적으로 내가 선수 생활을 한 것처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체육특기자 전형에 관한 자료 보존 의무가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든지 체육특기자 전형이 좀 투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10년까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체육특기자 전형을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10년씩이나 남는 얘기는 대학생이 졸업하고도 6년 정도를 그 학생이 대학에 어떻게 전형을 통해서 몇 점을 받고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또한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해서 위반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불공정한 사항, 비리가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모집을 정지시키고 그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엄정 조치를 얘기하는 거죠. 네. 가장 선수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체육특기자 전형의 학생부 반영이 의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의 준비사항 체크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대학에 내가 농구부는 있는지 야구부는 있는지, 인원을 몇 명 뽑는지, 그 뽑는 과는 뭔지, 지원 자격, 시험 보는 날짜, 전형 요소, 반영 비율 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본인이 스스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 감독님 쓰라는 대로 쓰잖아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챙기는 게 좋겠어요. 감독님이 쓰라는 곳에 지원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형 요소를 확인하고 준비사항을 챙겨야겠습니다. 경기 실적 증명서, 수상 승명서, 학생부, 면접, 실기고사, 동국대나 인하대는 지금 신체 검사서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준비 못해서 접수 못하는 학생도 봤어요. 셋째, 체육특기자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실시합니다. 최대 6회, 6회까지. 그러니까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죠. 이때 전문대학은 6회에 넣지 않습니다. 전문대는 별도고요. 전문대는 또 지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모집 시기가, 원서를 접수하는 시기가 4년제 대학과 조금 차이가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확인은 됐고요. 최근 5년간 체육특기자 전형의 모집 인원의 변화를 나타낸 표인데요. 어떤가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체육특기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특기자 전형의 모집 인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에서 줄고 있는지 저학년 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육특기자는 대학에서 스포츠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기 실적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경기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 선수들은 가장 먼저 경기 실적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많은 학생 선수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는데요. 특정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의 경기 실적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 대학, 우리가 대학들이 이렇게 쭉 서열이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잘하는 학생이면 상위권 대학에, 조금 못하는 학생이면 중위권 대학에 이렇게 나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실력이, 경기 실적이 거의 비슷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경기 실적이 비슷하면 대학은 어떻게 학생들을 구별하게 되겠습니까? 뭘 보고 학생을 선발하게 될까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 감독이 필요하다는 선수를 뽑은 거예요. 지도자의 안목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서 비리가 발생하니까 공정하지 않게 진행이 되니까 이젠 제도적으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우리 광신고등학교 농구부 학생들도 학생부가 반드시 반영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실적이 비슷하면 학생부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학생부의 교과 성적, 내신 성적, 출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또 인성, 행동 발달 상황에 기록이 되죠. 이런 요인들이 반드시 반영되니까 고등학교 시절 동안 학생부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대입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이 스포츠에만 집중하면 최소한 대학 진학은 가능하겠지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스포츠 선수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생 선수들이 지금보다 더 대학 입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르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고등학교 이후의 학생 선수의 진로는 직업 스포츠 선수, 비직업 스포츠 선수, 선수생활 중단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은 4년의 시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진로 전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입 관련 주요 용어를 살펴보면 모집 단위, 전형 요소, 학교생활 기록부, 최저 학력 수준, 수시, 정시, 추가 모집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체육 특기자 전형은 스포츠 선수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 경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경기 실적이 비슷하다면 학교생활 기록부가 당락을 결정할 것입니다. 학생 선수들은 경기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성적, 출석, 특기사항 등을 잘 관리해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경기 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답이 보이네요. 체육 특기자가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기 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 특기자는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OX? 네, X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가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두 번째 문제. 체육 특기자 대입 전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학생부 반영이 필수는 아니다. 2. 사전 스카우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동일 종목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4. 체육특기자는 일반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정답 4번이죠. 체육특기자도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체육특기자 전형에 대한 이해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